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이 공백인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로 굳히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겁니다. 당장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겨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여야는 서로 이번 사태가 내 탓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나가버리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청문회장은 이렇게 문을 열고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법원장 낙마 소식부터 최윤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각각 당론으로 정한 결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뜻대로 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35년 만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월 지명받았으나 1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마저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의 모든 책임은 엉터리 인사검증과 무책임한 추천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대통령실이 다시 후보자를 찾을 때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한 달 이상 비어있게 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을 계기로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김행 후보자가 퇴장하기 전후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후보자가 자리를 떠난 건 23년 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당은 초유의 사태라며 오늘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지만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측도 김 후보자와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 가운데에 김행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던 어젯밤 10시 50분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건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는 9시간 만에 야당 단독으로 다시 열렸지만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위원장은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소재 파악에도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숨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면 오후에라도 이 자리에 국회에 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마저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했다며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 일정도 결코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여성가족부 측은 김 후보자가 아직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늘 출석 여부도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한 남성이 세차 도중 물이 튄 일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도끼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차에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얼마나 뿌렸는지 차 주변은 물론 골목 한참 아래까지 물이 흘렀습니다. 그 옆을 지나던 윤기훈 씨 갑자기 멈춰섭니다. 물이 튀었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사람 지나가는 걸 분명히 봤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저한테 하길래 남성은 아랑곳 않고 세차를 하면서
자리를 뜨려는 윤 씨에게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뒤에서 계속 뭐 죽여버린다고 뭐 를 쪼개버린다 막 계속 이러길래 윤 씨가 다시 다가가자 남성은 건물 안에 들어가 뭔가를 들고 옵니다. 그대로 달려들며 휘두른 것, 기다란 자루가 달린 도끼입니다. 진짜 조준하면서 가까이 오면서 휘두를 때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갖고 윤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남성은 도끼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신고하면서 그 차량 번호를 말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놓칠 것 같아서 뒷좌석 문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5m 정도로 끌고 갔어요. 사건 나흘 뒤 경찰에 출석한 가해자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덩치가 크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방어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공격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지원책을 늘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예은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3명이 채 안 됐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가 맞돌봄 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 특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최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줍니다. 앞으로는 지급 기간을 첫 6개월로 늘립니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차츰 늘어나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